어떻게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제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어떤 마음에 좀 변화가 좀 생기셨나요? 저만 믿으십시오. 저 이혼 전문가 메이나임입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꼭 반드시 도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1강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합의 이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냐? 배우자하고 무조건 동의가 돼야 된다. 배우자하고 무조건 동의가 돼야 된다. 하나라도 배우자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 이혼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재산 분할, 뭐 이혼 의사,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뭐 면접 교섭 여러 가지 다 합의가 돼야 돼요. 자, 돈적인 부분 합의가 돼야 된다. 아이 관련된 거 합의가 돼야 된다. 이혼에 관련돼서 합의가 돼야 된다. 자, 이분들만 합의 이혼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3개월이라는 숙려 기간을 주어지고, 자, 미성년 자녀가 없다. 성인 자녀만 있다. 또는 자녀가 아예 없다. 라고 했을 때는 1개월 말씀드렸죠. 자, 그 기간 뒤에 우리는 우리 배우자하고 같이 법원에 출석해서 의사 확인을 받는다. 법원에 가서. 하지만 법원은 단순하게 물어본다. 이혼할 의사가 있냐라고만 물어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외적인 부분은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확인을 받으면 끝. 자, 확인 받으시고 나와서 그 확인서를 가지고 자, 근처에 있는 어떤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끝입니다. 끝.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협의혼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가장 밑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제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양식에 보면은 양식 모음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식 모음에 정확하게 숫자는 그 숫자라는 게 넘버 1서부터 시작되죠. 이 양식 모음이. 자, 762번 그리고 763번의 양식에 있습니다.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하시길 바라고, 사실 내가 이거보다는 그냥 뭐 배우자하고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그냥 가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뭐 관할 법원이 가까우시다면 그냥 가세요. 가서 법원 들어가셔서 협의원 신청서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다 알려줍니다. 민원 창구에서. 그거 가지고 가셔서 우리 선생님이 배우자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협의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협의원 확인 신청서 한 통,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한 통, 주민등록 등본 한 통,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한 통, 자,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도장.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 한 통이라는 거는, 내 거랑, 우리 선생님 거랑, 그 다음에 배우자 거, 각각 한 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서류들을 여기 작성을 해놨는데, 어저께 찾아본 결과 2021년 이후에는 뭐 서류가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 제가 일을 할 때, 물론 저는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이었는데, 혹시나 뭘 또 법원 갔는데 뭐 초본 안 가져왔냐, 등본 안 가져왔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서 법원에 가시면 두 번 가진 않겠죠. 그리고 이 필요 서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필요 서류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보고 참고하시면 되시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선생님, 특히 저희 네이버에 뭐 협의원 신청서 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함없어요. 이게 제가 10년 동안
이혼 소송 바닥에서 있었지만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 볼 필요가 없죠. 이 수많은 이거 다 광고잖아 이거. 블로그 들어가 가보면 여기 다 변호사 사무실 홍보예요. 홍보. 이거 다 돈 내고 하는 거란 말이죠. 거의 다.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 우리 시간이 없죠. 우리 시간이 없어요. 이 메인함 블로그 들어가서 이 참고하시면은 여기 링크도 다 걸어놨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필요 서류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글 내용에 어떤 걸 다시 썼냐면, 자, 협의은 우리 선생님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일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협의 이혼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부분을 제가 간추려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혼 신고를 할 때 또 둘이 같이 가야 되나요? 이혼 신고를 할 때. 즉, 이혼 신고를 할 때는 뭐냐? 선생님하고 배우자하고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다 냈어요. 다 제출했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중간에 자녀 교육도 다 받으시고. 그런데 의사 확인도 받고, 근데 그 확정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또 같이 배우자하고 가야 되냐? 아니다. 혼자 가시는 거야, 무조건.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혼자서 가셔서, 개인적으로 가셔서 신고하시면 돼요. 꼭 굳이 배우자하고 같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하고 동시에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 신고하러 갈 거야?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 중에 아무나 가서 신고하면 이혼은 성립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만일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난 뒤에 두 당사자, 즉 선생님 배우자하고 선생님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또는 약간의 미련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의사 확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혼을 확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효 처리가 돼요. 무효. 이 이혼은 없다, 없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혼을 한 적도 없다. 자, 이렇게 무효 처리가 됩니다. 자, 기간은 3개월이에요. 3개월. 정확히 딱 3개월. 3개월 동안 서로가 협의 이혼 신고를 안 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러면 무효 처리가 된다. 무효 처리. 예전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이혼을 했는데 최근에 확인을 한 결과 이혼이 안 돼 있더라고요. 라는 어떤 아내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선생님,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신고제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 혹시 신고하셨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분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다시 말씀드렸죠. 자, 이 전화를 끊게 되면 빨리 가서, 빨리 어딜 가냐? 자, 무인창구나 아니면은 뭐 주민센터 가셔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띄워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죠. 몇 시간 뒤에. 안 돼 있대요. 이혼이. 자, 그 이유는 뭐냐? 이혼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이혼 신고를 안 한 겁니다. 자기네들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만 하고 그 과정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혼하겠습니까? 네, 이혼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보통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해도, 우리 선생님이 협의이혼 신고를 안 해도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신고를 해요. 그런데 정말 일부가 서로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혼 신고를 바쁘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뭐 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쁘거나 또는 약간의 미련이 남나? 미련이 남아서 이혼 신고를 안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뭐 잘 몰라서 이혼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협의 이혼 확인을 받으시면 그날 나와서 잘 살아 안녕 빠이빠이 한 다음에 바로 시청 가셔서 또는 구청 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직접 그냥 먼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협의 이혼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청나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모두 다 내 이혼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쉽게 이혼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협의 이혼 신고를 하면서 또는 협의 이혼을 하기 전서부터 이 숙려 기간, 이 3개월이라는 기간과 1개월이라는 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 빨리 한대요. 뭐 제 아는 제 지인들은 더 빨리 했대요. 누구예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빨리 합니까? 그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단 어떤 게 있냐면 자 숙려 기간을 면제하거나 아예 없애거나 그거를 아예 그냥 생략하거나 단축시키는 사유서를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거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중요한 것은 제출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날짜를 줘요. 이 날짜를 딱 줘요. 날짜를 준데 두 번을 줍니다. 두 번. 1차 확인 기일과 2차 확인 기일을 줘요. 딱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1차, 예를 들어서 뭐 23일 날 와라 라고 했는데 23일 날 내가 또는 내 배우자가 약속이 있거나 뭐 바빠서 못 간대요. 아니면 그날 뭐 잠수를 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일이 있어요. 두 번째. 자, 2차. 자, 2차에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차에도 안 나왔다? 그러면 무산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두 번 정도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 추가로 제가 드린 거고. 자, 네 번째로 질문 사항이 뭐냐면 이것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개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복역 중이다 라고 했을 때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협의이혼이 되나요? 라는 질문들,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 가능합니다. 자, 협의이혼은 전제 조건이 뭐다? 동의다, 합의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 면회 가세요. 면회 가셔서 물어봐요. 또 나랑 이혼하자. 이혼할래? 라고 했는데 그 안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배우자분께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분이 그래 오케이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혼은 해줄게. 야, 신청서 가지고 와 라고 하죠. 써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받으세요. 일단 우선 동의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자, 교도소에 가서 수용 증명서가 있어요. 수용 증명서를 한 통을 발급을 받으세요. 수용 증명서를 한 통을 받는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셔서 수용 증명서를 한 통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러 법원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협의는 이루어졌다라는 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증거자료 제출하면 되겠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정말 적을 게 별로 없어요.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적을 게 별로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마케팅에 속지 마시고 제 블로그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제 영상 보시면 우리 선생님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렵진 않죠.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이혼에 대해서 정확하고 아주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자부하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편안해지실 거예요. 특히 합의 이혼 과정에 있으시다면 합의 이혼은 무조건 메이남 얘기만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믿으시면 돼요. 아시겠죠?